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 더워지는데 건강하게 잘 지냅니까? 네네. 네. 자, SBS 단독 보도로 어제 그러니까 5월 30날부터 이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SBS 보도에 의하면 네. 우리나라가 전차, 자주포, 대전차, 로켓 또 포탄 등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지원되는 양상이 좀 이상해요. 네.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무기 지원의 가장 앞장선 나라, 네. 즉 폴란드에 지원을 한다. 폴란드의 K2 전차, 네. 그다음에 K9 자주포, 네. 그다음에 K4 고속 유탄 기관총, 예. 이런 거 아주 저 지상전에서 주력이 되는 무기들이죠. 이걸 갖다가 폴란드에 수출이 이미 승인이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3월로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수출 승인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수출이 왜 우크라이나 지원이냐? 이걸 헐값에 수출하는 거예요. 제 돈 안 받고. 네네. 그러면 그 손해 보는 액수 고만침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지원되는 거예요. 예. 헐값에 수출을 하면 네. 폴란드가 그 무기를 자체 무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준다 이거지. 예. 이렇게 우회해서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캐나다가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캐나다가 그 포탄이 바닥이 나버렸다고. 네. 그게 155mm 포탄인데 네. 요것을 10만 발 캐나다에 수출한다. 그러면 캐나다는 그걸 받아서 자체 무장을 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것도 제값 안 받고 헐값에 수출한다 이 얘기고. 네. 그다음에 수출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포탄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면 물론이지만은 결국은 캐나다군의 무장을 통해 가지고 이 무기가 그대로 폴란드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이에요. 네. 자, 여기서 놀라운 뉴스는 이겁니다. 이 10만 발이 당장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 예. 어디서 10만 발이 나냐고. 네. 그래서 군 비축탄을 미리 보내기로 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군 비축탄이란 건 전시 비축탄을 말하는 건데 네. 우리 무장의 한국군 무장의 아주 기묘한 무기입니다. 네.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 납품해야 될 그 비축된 탄약을 예. 그걸 빼서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군은 뭘로 무장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 군에 대한 10만 발 이 비축탄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국방부하고 재계약을 해서 네. 추후 납품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전력 공백이 생기는 거겠죠. 때마침 폴란드 국방장관이 왔어요. 부와슈차크 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네. 왔는데 네. 이분 행보가 되게 재밌어요. 내가 이 기사를 쓴 SBS의 국방 전문 기자 김태훈 기자하고 방금 통화가 됐습니다. 네. 언론에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네. 와서 이제 무기가 급하다고 설레발을 찾겠지. 네. 그리고 그 한국항공 카이라고 있어요. 네. 한국우주항공이죠, 정확하게. 그 카이라는 경남 사천의 회사를 방문해서 네. 사장을 만났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카이 사장을 만났습니다. 예, 네. 만났다. 여기서 이제 대박이 터지는데 네. 협의된 내용은 네. 그 카이가 생산하는 FA-50이라는 경공격기가 있어요. 예. 경공격기. 이거 48대 구매권을 타진했다. 폴란드에서. 예. 우리 항공 역사상 뭐 최대 수출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받고 파는지 몰라. 이거는 아직 헐값인지 아닌지는 미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네. 한화 시스템 여기는 국내 또 굴지의 방산업체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대표이사를 만났다. 하나도 만났습니까? 폴란드 예, 국방장관이. 하나가 바로 자주포와 예. 저 장갑차 그렇죠. 이런 걸 생산하는 생산하죠. 업체예요.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언론에 아직까지 안 나간 사항인데 오늘 그러니까 네.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여러분. 그 야전에 우리 육군 11사단을 방문해서 네. 현재 이 시간에 화력 시범을 창관하고 있답니다. 아, 우리 군이 이제 전차 자주포 기관총 막 쏴대 이런 사단 단위로 하는 화력 시범이 있는데 거기 가겠다. 예. 이래가지고 지금 국내 방산업체하고 군부대를 사그리 돌면서
저거 예. 이렇게 그 무기 저기 쇼핑을 지금을 왕창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까지 간 거예요. 이 상황까지.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예.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그 방탄 헬멧이라든가 뭐 방탄 조끼 뭐 이런 물자 같은 거 뭐 비살상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데 무기는 안 돼 이랬잖아요. 네. 이 정책이 어떻게 저 윤석열 대통령 저 선거 끝나자마자 네. 인수위 때 이미 바뀐 거야. 인수위 때. 이게 그 방위 사업청에서 이미 수출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예. 거죠. 까맣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 우회만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살상 무기 살상 무기 우회 지원으로 우회 지원을 이미 예. 결정을 했던 것이고 네. 윤석열 인수위 때는 이걸 결정해 놓고 있다가 예.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와중에 이제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K 명품 무기, 주력 무기가 다 가는 거예요. 네. 전차, 장갑차, 자주포. 예. 거기에다 폴란드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그 K9 자주포가 수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폴란드 군의 무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고. 네. 또 그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간다면은 이제 한국산 무기와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짜로는 못 준다. 수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헐값에 수출해서 네. 지원이 되는 거죠. 말이 수출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진짜 아주 개눈 감추도 채워버리네. 네. 순식간이죠. 근데 이제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은 확인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이건 정부에서 다 확인을 했고 지금 벌써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검토한 바 없다. 예. 이게 인수위 때 공식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검토했었고 네.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 이거 벌써 말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자하고 통화해 보니까 사실상 시인을 했고 네. 이미 다른 언론도 이 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폴란드와 캐나다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은 거의 확실시된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네. 사실상 전쟁에 저희가 이제 깊이 발을 담그는 셈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무기 지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무기 지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돼 있길래 네. 그리고 미국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지난주에 방문하던 그 시점에 네.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 지원 법안이 서명이 됐어요. 네. 거기요 한국에 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2조 원을 지원한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전에 지원한 거 100억 달러하고 합치면은 거의 500억 달러. 네. 예, 지금 저기 예산을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이게 500억 달러 지원하게 될 줄은 우리가 초기에 전쟁 초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네. 금액이니까 웬만한 큰 전쟁 하나에 전비에 해당되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중에 500억 달러, 이번에는 400억 달러, 지난번에 100억 달러 합쳐서 500억 달러인데 이번 400억 달러 지원에 한 200억 달러가 무기, 군수 지원이고 나머지가 인도적 지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상 최대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 전쟁의 양상이 미국 나토 연합이 그 폴란드를 통해서 거기서 물자, 물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네.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은 폴란드로 오고 네. 이렇게 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폴란드가 눈에 가시겠어 아니겠어?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드디어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보고서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5월 22일 날 네. 미국의 국제전략 연구센터, 예. CSIS라 그래요. 네네. 센터 오브 스트래티직 인터내셔널 네.
스터디. 네. 이래서 CSIS. 5월 22일자 보고서. 예, 여기에 나온 그 제목이 뭐냐면 The Coming Storm. 다가오는 폭풍. 예,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가장 저명한 전략가들이 미국 나토군을 블루팀, 러시아를 레드팀 해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예요. 여기에서 미국 나토와 그 러시아는 각기 앞으로 어떤 그 옵션을 선택하게 될 거다 이러는데 이 보고서가 아주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요? 어떤 비관적이 이게 비관적일까요? 앞으로 확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크게 보면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가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폴란드로 확전된다. 폴란드로 확전된다. 자, 왜 그럴까? 이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다. 그 무기를 지원하는 물류의 중심을 우리가 제거해 버리겠다. 요게 라브로프 그 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공언이거든요. 자, 이걸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은 폴란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지고 범유럽 그 중에서도 어떤 발트 삼국이나 폴란드 쪽으로 이 군사적 긴장이 확산되고 갈등이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이 보고서인데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이거 뭐 1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영어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유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전략가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가장 급해진 나라가 어디겠어? 폴란드 아니요. 폴란드.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라운드라면은 제 2라운드 전쟁은 폴란드에서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관측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폴란드를 마비시키면은 일단 병참선 하나를 꺾어 놓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전략들 아니? 진짜로 세계 3차 대전의 공포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그러면은 저 나토의 자동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자동 개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강대국이 직접 충돌하는 양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폴란드 한복판에 지금 저기 저 한국 무기가 마구마구 가가지고 미리 자리를 잡아놓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방어를 위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그 저 군사적인 플랫폼들이 구축이 된다. 그리고 폴란드가 워낙 다급하게 요청했다.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월부터 사실상 이런 걸 예상하고 이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국에 왔다 갔다. 지난주 회담에서 이 얘기가 혹시 나왔냐? 나왔을까요? 지금 저기 국방부나 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바이든 윤석열 바이든 회담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왔다. 이거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다. 이 얘기인데 그 이전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미 3월부터 그러면 수출 승인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겠어? 방사청이 그걸 준비한. 그러니까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고? 문재인 대통령 아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기 안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윤석열 인수위에 강압에 눌려가지고 이미 방사청 방위사업청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여기에는 또 무기 수출하니까 우리 한화, 카이, 풍산 이런 어떤 그 방산 업체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을 건데 정부가 다 보상해 줄 거 아니야. 이거를 차액으로 헐값에 넘긴다 하지만 업체는 손해 보고 안 팔아요. 그건 정부가 보전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 돈을 그렇게 되니까 돈 벌어서 좋은데 왜 마다합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태 모든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시험 무대가 이 정부의 시험 무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이 될 것이다. 이걸 제가 여러 번 경고했고, 그 두 번째가 한미일 군사 협력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없거든.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그럼 제 예측이 틀린 거냐?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지금 그 유럽에 무기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어떤 푸틴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더 공세적인 행동을 예상해 가지고 한미일이 결속해야 된다는 논리는 더 강화되는 겁니다. 네. 네. 그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어떤 국제 정세에 긴급한 변동에 한국이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일이라는 동맹의 관점으로 보면 좋은 일이죠. 왜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약소국이 침략당할 때 지원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한다. 또 종전 후에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안정화에도 참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가 된다. 언뜻 보면 좋죠. 네. 언뜻 보면은 그런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을 카피해서 만든 한국의 K계열 명품 무기를 러시아군과 싸우는데 우크라이나로 보낸다. 네.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보면은 국제 정세가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하고 긴밀한 방위 산업, 우주 산업, 항공 산업의 파트너였던 러시아가 네. 이제는 적국으로 변한다는 거죠. 예. 네.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데서 나타난다는 거.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북한과 러시아가 붙어버릴 때. 네. 예. 또 북중러가 단결할 때 네. 우리 안보 비용은 굉장히 높아진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일단은 저기 좀 관망하는 자세로 러시아 경제 제재 오케이. 그다음에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하는 거 오케이 했지만 살상 무기만큼은 네. 이건 좀 지켜보자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깨진 거죠. 이게 다 깨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고려를 다 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그때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 날 그 취임사를 분석해드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의 의미가 국제연대 즉 자유주의 국가 지원이고 그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취임사에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시나리오를 또 예측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을 관리하던 이 국제 정치의 기본 틀이 무너졌다. 네. 이제 다자주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관리하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기대지 않으면 북한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데. 그다음에 그거를 중국 러시아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먼저. 그게 한미 정상회담하고 이번에 무기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밀실에서 추진이 되고 이렇게 어느 날 이 지방선거로 온통 이목이 국내 정치에 쏠려 있는 이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해치워버리는 이런 어떤 그 밀실 외교 또는 편향된 외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려스럽다. 앞으로 닥칠 전략적인 부담, 안보 비용의 증가를 감당할 각오가 돼 있느냐. 이걸 이 정부에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의 그 보고서의 제목 다가오는 폭풍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폭풍을 피해야 될지 앞서서 제거해야 될지는 우리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국가 외교에 달린 거다. 그런데 무기부터 지원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앞으로 더 큰 안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것이 미국의 전략센터가 얘기하는 다가오는 폭풍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죠. 자, 오늘 순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